이제 초반에는 이제 호중 씨가 만약 미스터 트롯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다면 아마 처음에 이제 출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성악계에서는 약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성악계에서의 우려라기보다는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유튜버의 노래하는 무사 알려져 있는 바리톤 조병주 씨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무사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가요? 들었습니다. 어제 이발을 해서 야수 같은 느낌이고 그랬었는데 한번 저희 이제 구독자들한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현재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무사 조병주 TV로 활동 중인 네. 바리톤 조병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악이도 되게 갈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성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페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죠. 뭐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성악가다면 가곡을 부르는 가수, 그리고 또 이제 오페라, 저처럼 이제 오페라 전문 배우. 왜냐면 연기를 해야 되니까. 또 한국에서 또 전천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오페라도 해야 되고 가곡도 해야 되고 콘서트도 하면서 또 뭐 대학 출강도 좀 해야 되고, 뭐 한국에서는 성악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워낙에 뭐 예술 계통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드가 있고 네네. 또 성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또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만큼 그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네네. 그만큼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무대에 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게 또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악가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오디션 좀 그만 보자. 왜냐면 오디션. 학교에서도 경쟁, 학교를 졸업하고서 콩쿨에서도 경쟁, 또 콩쿨을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극장에 들어가는 오디션에서도 또 경쟁. 그리고 심지어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오페라에서는 저에게 먼저 섭외가 오는 역할도 있지만 네. 저 오페라 정말 하고 싶은데 오디션 공고가 떠요. 그럼 사실 심사위원으로 가야 될 위치인데도 저는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왜냐면 오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성악가다 그러면 자꾸 이제 교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프로페소래,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들은 사실은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가르침만 자기가 하시겠다는 분들이 뮤지컬 멘테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 되고, 나머지 성악가 분들은 학교보다는 더 본인이 활동하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시는 프로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그 예술 활동을 하면서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건 무대 위니까. 평생을 음악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처음엔 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음악인데 집안 형편이 사실 뭐 음악을, 어머니가 항상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아파하세요. 마음은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정말 필요했을 때 지원을 못 해주셨다는 거.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처음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음악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페셔널이라는 거는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크고 작든 그걸로 자기가 생계나 어떤 이런 걸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수입이 생기거나 노래로 돈을 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듣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도 정말 프로페셔널 가수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무대를 사랑하시고 지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출강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제가 직접 노래를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무대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대에서의 에너지가 저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와서 조금 달라진 게, 요즘은 정말 팬데믹 시대에 누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연 스케줄이 올해만 한 40개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제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윤동주의 시에 정진채라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인데 그 형님이 곡을 붙여서 저한테 5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 음반이 있는, 성악 음반이 아니라 사실은 컨템퍼러리 같은 약간 크로스오버 음반이에요. 뭐 락도 들어가 있고 브루스도 들어가 있고 국악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해보니까 성악과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딱 봤더니 지금 우리 김호중 가수가 여러 장르를 섭렵을 해서 소통이라는 길을 굉장히 정확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김호중 가수가 이제 성악적인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하지만 뭐 성악가로서 그렇게 처음에는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잘한다, 좋다. 그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또 아리스 여러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보고 저는 반대로 김호중 가수랑 먼저 이렇게 가까워진 게 아니라 김호중 가수에 대한 아리스 분들이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그러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더니 저런 아름다운 마음들 참 좋다. 아리스 분들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의리가 또 있고 네. 그거에 한번 이제 맛에 들리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사랑받고 싶다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 아, 저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 저는 조금 성격이 제 거는 제 거, 남의 건 남의 거. 이게 정확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언택트 이제 상황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네네. 대중들이 되게 좀 우울한 일들이 많고 규제 뭐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가 않고 사회적인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단절감,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좀 사연의 유입량도 많아졌고 표현들이 조금 과격해진 느낌도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40여 개의 그런 공연이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다 보니까 그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내가 좀 활동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그런 부분도 되게 컸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는 함께 누군가가 내 노래를 들어주고 박수를 쳐주면 정말 그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갈급했었겠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언제까지 노래를 할지도 모르겠고 막연하게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자. 그게 이제 유튜브의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났던 동영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그런데 제 노래를 듣고 힐링이 되셨다는 댓글을 본 거예요. 처음에 그냥 제 기록을 남기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조금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더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전에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긴 했었네요. 처음에 이제 성악을 공부했을 때와 네. 또 지금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트로트 부르신 것도 있고 네네네. 뭐 만개의 노래 네. 부르신 것도 봤거든요. 사실 그 노래를 저희 구독자분들, 아리스 분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꿈이 있고 가수로서 피어나고 싶은 마음,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호중 씨 굉장히 감미롭고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뭐 제가 바리톤이라 고음이 잘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절규하게 되더라고요. 죽어간다 해도 난 후회가 그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엉뚱하게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다 불러보자. 좀 그런 취지를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예. 봤어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호중 씨가 만약 미스터 트롯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다면 아마 처음에 이제 출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성악계에서는 약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성악계에서의 우려라기보다는 다른 장르와 섞이기 쉽지 않은 거였겠죠.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나는 대중가요나 이런 부분들을 부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거는 좀 많이 옛날 얘기. 그래요? 지금은 지금 좀 젊은 많이 세대가 달라졌어요? 오면서 성악적인 것도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장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사실은 그걸 겪은 세대니까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길이 없으면 가기가 힘든 곳이 사실은 여기라.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호중 가수에게 동병상련 같은 걸 느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저도 막 화가 좀 났었는데 저도 성악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융화가 되고 그게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이걸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트로트 좋아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트로트 어디서나 트로트였어요. 문화예술,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좀 그런 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너무 한쪽으로만 음악이 치우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되는 우려의 말로 김호중 씨가 부른 산노을이라는 데다가 무료의 댓글을 적어놨었어요. 근데 김호중 씨를 아끼는 아리스 분이시거나 아니면 팬이시거나 한데 굉장히 저한테 인신공격적인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불거져서 영상을 설전이 오간 거예요. 설전이 좀 오갔죠. 아니, 저도 예술가인데 조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도 저한테 좀 죄송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한 20줄 정도를 글을 주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예술가들이 이렇게 힘든데 좀 그랬더니 또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철의 음악이라고 왜 허철단장님 네. 그분이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제가 유튜브는 뭔가를 하는데 너무 구독자가 없고 그러니까 친구의 입장에서 안쓰러웠나 봐요. 자기의 철의 음악에 저를 처음 출연을 시켜줬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성악을 하는 것보다 락 음악을 하려고. 락이요? 그래서 그 철의 음악 식구들이 저한테 오셔서 뭐 응원도 해주시고 실방을 만들면 참여도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거의 90%가 아리스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보니까 우리 호중 가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한 가수를 아낄까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본 거죠. 음악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랬더니